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연이에요. 그리고 가연이, 오랜만이네. 찬희, 한여이, 은강이, 채영이, 혜나, 민이, 신구, 재성이, 서윤이가 아직 안 왔나요? 예, 쉬우. 자, 여기 저번에 그 숙제로 해오라고 했던 게 몇 페이지죠? 52페이지요. 52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정확히는 53페이지. 52페이지에 그 53페이지에 거기 밑에 답 있었으니까 틀린 거나 물어볼 거 있으면은 한번 얘기해 보세요. 5번이요. 5번이요. 자, 이게 일단 향수는 1학년 때 아마 배우는 학교도 많으니까 한번 볼까요? 넓은 돌 하나, 잘못 봤어요? 그럼 뭐 여기는 됐습니까? 네. 네. 여기는 55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55페이지는 저 1번이요. 1번 네. 가의 기억 미음 중에서 이미지의 성격이 이질적인 것은 해서 야 이게 틀릴만 한 거냐 봐봐. 기억에 간이 내려오죠. 네. 하강적 이미지. 아, 밧줄로 달아 내리듯 그런 느낌이. 하강적 이미지. 내리지 자르르 하직했다. 아래 하자에 고돌직 아래로 곧게 내려왔다. 그런 느낌. 리을 어디로 갔느냐? 열매가 떨어지면 이렇게 이제 했을 때 열매는 또 떨어지죠. 너는 어디로 갔느냐라는 거는 이제 하강적 이미지는 아니죠. 네. 막무가내 하간은 뭐가 모티브로 지었대요? 하간. 하간이 말 그대로 하면은 관이 내려오는 거죠. 관이 내리는 걸 하간이라고 해요. 하간 할 때 엄청 슬픕니다. 제가 8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가장 이제 슬플 때가 입간할 때, 간에 이제 해서 이렇게 봉할 때 하고, 하간할 때, 무덤에 이제 쭉 하고, 마지막으로 한 삽 이렇게 딱 뜨잖아요. 하간할 때가 가장 좀 많이 울어요. 그래서 특히 이게 박무걸의 자기 동생, 남동생이 죽어서, 남동생이 먼저 이제 하간할 때를 보통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시를 쓰면은 어떻게 될까? 감정을 주체를 못해서 감정이 절제가 잘 안 된다라는 거야. 죽고 나서 1년 있다가 이제 쓴 시인데, 그러니까 감정 절제가 안 된 거는 약간은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감정의 낭비라고 해야 되나? 너무 격정적으로 되는데 이렇게 좀 차분해졌을 때 쓴 부분이어가지고 하간은 자주 나오는 겁니다. 깊은 가슴 안에 밧줄로 달아내리듯 주여 용납하소서. 주여 하니까 박목월도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머리맡에 성경을 얹어주고 나는 옷자락에 흙을 받아 자르르 하직했다. 옷자락에 흙을 받아서 가장 친했던 사람이 가장 먼저 흙을 한 삽 뜨거나 옷자락에 받아서 뜨거나, 보통 크리스찬들은 뭐를 던져주기도 해요? 흰 국화를 던져주기도 하고 합니다. 자, 여기서 너는 어디로 갔느냐? 자기 동생한테 이제 하는 거예요. 너 어질고 안쓰럽고 다정한 눈짓을 하고 형님 부르는 목소리는 들리는데 내 목소리는 미치지 못하는, 다만 여기는 열매가 떨어지면 툭 하는 소리가 들리는 세상. 자, 내가 있는 곳은 이승이고 동생이 있는 곳은 뭐니까? 저승이니까. 야, 여기는 이승, 저기는 저승에 해당됩니다. 박목월 옆에 264 전부 샘 고향인 경북 안동 쪽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안동에 가면은 이육사 문학관도 있고 박목월 문학관도 있고 그래요. 자,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미지 성격 1번 하강적 이미지 많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잘 알아두세요. 특히 그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해도 뚝뚝 떨어지고 이렇게 모란이 뚝뚝 떨어지고 이럴 때도 하강적 이미지입니다. 또 몇 번 해볼까요? 됐어요? 넘겨서 57페이지 한번, 요거는 나랑 같이 다 했죠, 그죠? 전부 내가 다 풀어준 거잖아. 문제는 안 풀었구나. 문제는 뭘까요? 몇 번? 3번에 그것도 나와 있으니까 3번만 한번 봅시다. 가라 중에서 보기 주제와 가장 유사한 것은 원천석이라는 눈 맞아 휘어진 대를 니려서 굽다 턴고에서 눈을 맞아 휘어진 대, 이때 대는 대나무예요. 눈을 맞아서 휘어진 대나무를 니려서 누가 굽다 턴고 굽었다라고 하던가. 굽을 절이면 눈 속에 풀을 쏘냐. 그러니까 눈을 맞아서 대나무가 휘어졌다라고 하는데 누군가 얘기하는데 굽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굽다 턴고. 굽을 절이면 굽을 마디라면 이렇게 대나무는 마디가 있죠. 이 마디 절자예요. 굽을 마니라면 눈 속에 풀을 쏘냐. 눈 속에 저렇게 푸르게 있겠냐라는 거예요. 절대 안 굽힌다라는 거예요. 대나무는. 이게 대나무가 안 굽어진다라는 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지조 절개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굽는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원천석이라는 사람도 뭐니까 고려 충신이에요. 그래서 이성계가 뭐 하는 거? 조선을 개국할 때 그 정몽주나 이런 사람처럼 고려 개국에 반대해서 그 고려 마지막 왕을 고려 왕에 대한 배신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나무는 안 굽죠. 이렇게 대나무를 보통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대나무 이렇게 돼 있는데 대나무는 안 굽는다라는 거야. 근데 누가 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굽은 게 아니라 굽었다면은 이렇게 푸르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푸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나무는 절대 굽히지 않는다. 이게 자신의 지조 절개를 굽히지 않는다라는 소리입니다. 아마도 세한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해서 세한고절. 세한도라고 들어봤어요? 김정희의 세한도. 김정희 그림 중에 세한도 못 들어봤어? 혹시 김정희 기념관 봤습니까? 제주도 가서? 못 봤어요? 김정희가 제주도로 이제 유배를 가가지고, 걔가 이제 했던 데가, 뭐 이렇게 돼 있는가? 살았던 데가, 집이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뒤에 이제 동백이랑 그 나무 몇 그루 이렇게 돼 있는 그림인데, 엄청 유명한 그림인데, 그래서 가면은 그 세안도 그림에 있는, 이 별로 안 멋있잖아? 근데 이거하고 똑같이 지어놨어요. 김정희 기념관은. 요 세안도에 나오는 그림처럼 이렇게 지어놓고 요 안이 그 김정희 미술품이나 추사 김정희잖아요. 그 붓글씨 잘 쓰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건 사실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밑에다가 이상적이라는 자기 후배한테 편지를 쓴 거야. 그러니까 김정희가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김정희한테 이렇게 가전 아첨도 하고 막 했을 거 아니야. 제주도로 기양 가니까 전부 소식을 뚝 끊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한테 세한연후 송백의 푸르름을 알 수 있다. 이 말이 뭐냐 하면은 날씨가 이렇게 겨울이 되면은 날씨가 추워진 연후에야 소나무와 백은 무슨 오동나무, 소나무와 오동나무의 푸르름을 알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적어 놓은 거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뭐를 의미할까?
사람이 내가 어려워지고 나면 어려워졌을 때도 내 옆에 붙어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다른 놈들은 다 등 돌렸는데 이상적 이 사람만 자기한테 책도 보내주고 돈도 보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왜 고생을 같이 해본 사람, 같이 고생을 했던 사람들이 진짜 친구다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세한고절이라는 게 이렇게 추움에도 불구하고 고자는 외로울 고자예요. 외롭게 절개를 지킨다 해서 세한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하면서 대나무의 절개를 얘기하면서 자신도 이 대나무처럼 고려 왕조에 끝까지 충성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뭐겠어요? 정몽주 님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이시랴 하는 요거겠죠. 그죠? 자, 그래서 원천석의 그런 시조들이 지조절개를 나타내는 시조들도 많이 나오니까 특히 고려 말 조선 개창할 때와 또 언제가 될까요? 단종을 끝까지 지키겠다 하는 그게 계유정난이라고 얘기하죠. 계유정난하고 관련된, 그러니까 세조하고 관련된 그 부분이 전부 지조절개를 나타내는 시조로 유명합니다. 넘겨서 59페이지 이쪽에 일단 풀어왔는 거 매겨보세요. 1번에 1, 5, 2번에 X, 2번에 4, 3번에 3. 이 중에서 한 개 풀어볼 만한 거, 틀리거나 물어볼 거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상생의 이미지는 도대체 무슨 이미지야? 그 2번에 5번 상생의 이미지. 같이 살아가는. 함께 사는 거죠. 상생. 서로 같이 살자. 요즘 막 상생과 거의 비슷하게 쓰는 말이 뭡니까? 함께 산다라고 해서. 공생이라고도 하죠. 상생, 공생. 근데 상생의 이미지, 서로 돕고 사는 것, 뭐 이런 걸 이제 상생의 이미지라고 하는데, 솔직히 상생의 이미지가 머릿속에 이렇게 딱 떠오르지는 않죠. 그죠? 네. 하여튼 서로 돕고 협력하고 산다. 뭐 이런 거라면 상생의 이미지 정도로 될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여기는 없었을 것 같고, 넘겨서 60페이지 4번에 1번에 5, 2번에 나비, 3번에 5, 5번에 1, 6번에 3. 여기는 몇 번 해볼까요? 5번이 좀 헷갈리는데. 5번이요. 가와 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동일한 식구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동일한 식구를 찾아보면 되겠죠. 동일한 식구 어디에 있어요? 가는. 응? 꽃바람 식구니까 식구면은 시어는 우리 문법에서 했죠. 시어는 단어를 의미해요. 그럼 식구는 구지 구. 구니까 하여튼 두 개 이상이 돼야 돼요. 구하고 절은 어떻게 달랐어요? 구와 절. 절은 항상 주어 소수어가 있어야 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식구는 하여튼 두 개 이상의 단어로 일단 주어 소수어 관계는 없더라도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작은 아버지 이렇게 이제 하면은 여기 지금 띄어쓰기를 했죠. 그러면 이거는 구라고 얘기를 했죠. 작은 아버지 하면은 붙여서 쓰면은 합성어지 그지? 합성어로 요거는 요거는 작은 아버지는 삼촌을 의미하는 거라면은 요거는 몸집이 작은 아버지가 되는 거잖아요. 하여튼 두 개로 돼 있으니까 아까 식구를 반복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방금 말한 꽃바람 이렇게 이제 하면은 단어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쓰러지게 하여라. 맨 밑에 보면은 쓰러지게 하여라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지.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이제 구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에서는 똑같은 게 새벽에 깨어나 반짝이는 별을 보고 있으면 밑에 보면 새벽에 깨어나 반짝이는 별을 보고 있으면 이렇게 돼 있는 건 동일한 식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서리적 표현은
저번에 얘기했죠. 설의적. 무슨 뜻이라고? 설, 의. 말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설이 무슨 설? 소설? 설자가 사실 이렇게 딱 해서 설이 우리가 건설할 때 설자야. 우리 설정하다 할 때 설이야. 설정하다. 뭘로 설정해요? 의문문으로 설정하다라는 거예요. 의문문으로. 의문문으로 설정해놨다라는 거는 의문문으로 설정만 해놨다라는 거지 진짜 의문문이 아니야. 의문문은 진짜 의문문은 아닌데 의문문으로 설정만 해놓은 거야. 그래서 그걸 설의법이라고 얘기하겠죠. 내가 채훈이한테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이렇게 한 게 묻잖아. 그냥 의문문으로 설정만 해놨지. 넌 인간도 아니야 이 새끼야. 이 소리잖아요. 그죠? 내가 너도 그러고도 인간이야? 하고 물었는데 이 친구가 그럼 내 인간 아니고 뭐예요? 이러면 싸우자고 덤비는 거죠. 그죠? 그냥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그랬을 때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설의법이 쓰인 그 의문문을 우리는 무슨 의문문이라고 할까요? 수사 의문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수사 의문문은 이 사자가 비슷할 사자야. 유사하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의문문과 유사할 뿐이지 실제로 의문문이다 아니다? 의문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의문문의 종류가 이렇게 수사 의문문의 종류가 뭐 있었겠어요? 판정 의문문 그리고 설명 의문문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여러분 생각하면은 이게 판정 의문문은 yes, no로 대답할 수 있는 거야. 영어에서 yes, no 대답이 나오는 거. 설명 의문문은 설명이 필요한 거니까 영어로 하자면 의문사 있는 의문문. Who are you 했는데 yes 그런 놈 미친놈이죠. 그죠? 설명을 해. 내가 누군지를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판정 의문문, 설명 의문문 그리고 수사 의문문. 이렇게 수사 의문문은 실제로는 의문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설의법은 의문문으로 설정만 해놓은 거다. 이렇게 혹시 이런 이 동사들의 그거 특징이 뭔 것 같아? 이런 거에 think, guess, imagine. 잡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아니 만약에 이렇게 Do you think who I am 했다고 쳐봐. 말 될까 안 될까? Do you think who I am? 안 돼. 왜 안 될까요? 그럼 뭐라고 해야 말이 될까? You think that 그러면 Do you know who I am은 말이 될까 안 될까? Do you know who I am? 노후가 너는 내가 누군지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말 돼요. 근데 Do you think who I am은 왜 안 될까? think가 약간 노우랑 달라서. think나 guess나 image는 만약 그대로 해석을 해보세요. 너는 내가 누군지 생각해봤니?잖아. 그러니까 생각을 해봤냐 안 해봤냐라는 yes, no 대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너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누구라고 생각하니라고 하려면은 의문사를 앞으로 쏙 빼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무슨 의문문임을 보여줘야 돼? 설명 의문문임을 보여줘야 돼. 그래서 yes, no로 대답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Who do you think I am?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영어에서 왜 의문사를 앞으로 뺐는가? 내가 고등학교 때 이런 이제 동사가 오면은 guess도 추측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추측해봤냐 안 해봤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라고 넌 추측하니?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그거는 추측을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를 묻는 게 아니라 누구라고 추측하니? 그래서 설명을 필요로 하는 설명 의문문으로 바꾸기 위해서 요런 동사가 나오면은 의문사가 맨 앞으로 이렇게 온다. 이렇게 이제 아마 배웠죠? 문법에서 이거 안 배웠어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나는 하여튼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한테 물었어. 얘들은 왜 앞으로 가야 되냐고. 그냥 외워 이 새끼야 그러는 거야. 근데 짜증이 나가지고 좀 설명을 해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의문문의 종류가 판정 의문문, yes, no로 대답하는 거, 설명 의문문, 의문사가 있는 거는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내가 누구라고 상상하니,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것들은
no는 압니다. no는 내가 누군지 아니 하니까 do you know who I am 하면 되죠. 압니다. 모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러는데 yes 그러면은 말이 안 되죠. 그럼 말이 안 되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의문사를 맨 앞으로 와가지고 yes, no 대답을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요 설명 의문문이. 앞으로 이거 엄청 많이 나오던데 중학교 때 배우는 모양이던데 내 아들이 지금 중2에서 중3 올라가는데 이거 적혀 있던데 한 옆에 슬쩍 보니까 자 그래서 여기는 서리적 표현은 여기에서는 없었어요. 명령형 어미는 가에서 불어오라 풍기어라 라는 부분에서는 명령형이 있지만 나에서 없었던 거고 시선 이동은 모두 없고 반어적 표현은 둘 다 없는데 반어적 표현은 뭐라고? 사실과 반대되는 거. 역설은 모순되는 거. 모순되는 거를 말 안 되는 거를 이제 모순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죠? 무슨 순? 모순이 창 모자 방패 순자. 창과 방패. 이 창은 모든 방패를 뚫을 수 있다. 이 방패는 모든 창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네 창으로 네 방패 뚫어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할 때 나오는 거라 그랬죠. 모순 형용이 나오는 것들을 역설. 반대로 얘기하는 걸 반어. 여기 엄청 잘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채훈이한테 잘한다, 잘해. 이렇게 하면은 반어. 그거죠. 오늘 교보제로 쓰이고 있네요. 역설은 영어로는 패러독스라고 얘기하고 반어는 아이러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패러독스, 아이러니 차이 잘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넘겨서 옆에 6번에 다른 이미지는 일단 두고 도시적 이미지, 향토적 이미지 이렇게 돼 있는데 향토적 이미지하고 요거 향토는 향토적 이미지하고 도시적 이미지가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죠? 향토적 이미지는 뭐 지명이 나온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 시골스러움이 향토적 이미지인데 이게 자주 좀 비슷한 듯 안 비슷한 게 뭘 것 같아요? 목가적 이미지라는 게 있어요. 목가적 이미지. 목자가 무슨 목자일 것 같아요? 목가적. 나무? 목적지? 나무목. 목적은 눈목자야. 무슨 목가적? 가목할목? 가목이 뭐야? 하목할목. 야, 진짜 대단한데. 하목할목. 이 목자인데. 이 목자야. 저번에 내가 한번 얘기해 줬는데 이 목자가 무슨 목자일 것 같아요? 목동할 때 목이야. 목동을 몰라요? 서울에 있는 동네 이름 목동 말고 목동. 목사는 아세요? 교회 가면은 그 목자라고. 목축업 할 때 목. 이끌 목자야? 이걸 칠목자라고 하거든. 치다가 무슨 뜻일까요? 그치, 양치기 소년. 양을 치다. 그러니까 기르는 걸, 가축을 기르는 거를 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치다라는 말이 어디에 나온다 그래서 합성어로. 그치, 가르치다가 바로 거기서 나온 거, 가르치다가. 가르치다는 거는 갈고 치다라는 거야. 간다라는 건 밭을 가는 거야. 밭을. 밭갈 경자. 우리가 경작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소나 양은 치다 이렇게 하는 거야. 칠목자. 그래서 갈고 치는 거를 우리가 가르치다라고 이제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리키다라고 하면 안 되고 가르치다라고 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냥 아무것도 없었던 원석인 것을 뭐 하는 거야? 식물은 밭을 갈아서 자라게 하고 동물은 쳐서 자라게 하고 이런 거지. 그래서 컬티베이팅을 시키는 거죠. 컬티베이트를 시키는. 컬처도 이 경작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문화도 항상 뭐예요? 나중에 사회문화라는 그 사탐 과목 배우다 보면은 문화는 반드시 학습돼야 돼. 학습성.
타고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생득적이라고 하는데, 태어나면서 득하는 거,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문화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반드시 학습된 것들을 우리가 문화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득적이라는 말의 반대말은 문화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선천적이라는 말의 반대말은 뭐라고 할까요? 후천적이라고 하죠. 네, 선천적, 후천적, 생득적, 문화적 이렇게 얘기. 그래서 문화가 컬처인데 컬처도 항상 뭐가 된 컬티베이팅이 된 걸 컬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농업도 에그리컬처라고 하는 것도 바로 거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근데 이 목가적이라는 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목동이 양을 치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목가적이라는 말은 다분히 서양에서 온 말이에요. 서양에서 목동들이 뭐 양치기 소년 뭐 이런 거니까 목가적은 여기 시골스러운 것도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봐. 막 큰 그건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목장이 쫙 있는데 소가 몇 마리 막 이렇게 드문드문 있고 목동이 노래 부르면서 피리 부르면서 있고 하는 부분이야. 시골은 시골이죠. 시골스러움, 향토적에다가 약간 평화스러움이 들어가 있는 것. 평화. 그런 것도 이제 목가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향토적이다, 목가적이다. 약간 요 부분은 향토적인 것도 있으면서 목가적은 플러스 평화롭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목가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은 이걸 목가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저 앞에 돌아가서 한번 보세요. 53페이지에 정주영의 향수는 이게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되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항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꾸멘들리 칠리야. 이 부분은 항소도 나오고 도시에 항소가 나올 이유는 없으니까 이거는 향토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러면 1년은 이건 목가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1년이요? 첫 번째 내가 읽은 지금 요거. 있어요. 요거는 뭔가 평화스러움이 있죠. 네. 근데 질하로에 재가 식어지면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를 돋아 고이시는 곳. 요거는 목가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요거는 뭔가 이게 평화스럽습니까? 아니요. 아버지가 지금 힘들게 농사 짓고 막 이래가지고 낮에 힘드니까 이렇게 아버지 고생한 부분이 나오는 거야. 그 다음 3년은 흙에서 자란 내 마음은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함부로 쏜 화살은 막연한 이상 동경이에요. 풀섭 이슬에 함추름 적시던 곳. 함추름은 무슨 뜻일까? 함추름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샴푸 선전할 때 왜 여자들 뭐 머릿결 이렇게 머리 감고 나면은 여자들 머릿결이 이렇게 차분하게 이렇게 가지런하게 돼 있는 거 있지. 그 모습이 함추름이라고 하면 돼요. 함추름. 요것도 약간의 평화스러움이 깃들어져 있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향토적 목가적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4년을 보세요. 4년 전설바다에 춤추는 발물결 같은 검은 기민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여기 지금 요 어린 누이, 사철 발벗은 아내, 이거는 또 고생하는 동생과 아내지, 그지? 네. 여기에서 평화로움이 느껴져요? 안 느껴지죠? 그러면 요거는 목가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토적, 목가적의 차이를 잘 알아두세요. 할 거면은 다 하지. 마지막 5년이 있는데, 그 정주영의 향수는 마지막 전체 5연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135, 245. 그러니까 5년에는 도란도란 속삭이던 곳 하는 거는 13처럼, 그런 거고, 그 5년에 다시 초가집 지붕 아래 뭐 힘들게 사는 모습도 또 살짝 나와요. 그래서 135, 245 이렇게 서로 교차되는 지점이야. 그 평화로운 분위기와 고단함이
이렇게 연마다 달라요. 그리고 그것이 차마 꿈엔들 리칠리아는 뭐처럼 고려가요처럼 후렴구로 계속 나와가지고 이렇게 통일되게 하면은 구성의 안정감, 통일감 그리고 연을 구분해주는 분연의 의미도 갖고 있는 게 그것이 차마 꿈엔들 리칠리아 하는 후렴구입니다. 고려가요에서는 우리가 후렴구 많이 보지 않았어요. 청산별곡 같은 경우도 얄리얄리 얄라성 얄라리얄라 하면서 한 연이 끝나면은 쭉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후렴구라고 얘기를 하죠. 자, 다시 돌아가서 그리고 애상적 이미지는 슬픈 거라고 얘기했죠. 나머지는 이제 뭐 수직적, 수직적은 vertical, 수평적은 horizontal 뭐 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넘겨서 7번에 1번에 5, 2번에 109, 8번에 4, 9번에 3, 10번에 1번에 5, 2번에 90들, 11번에 1, 12번에 5. 이건 저번에 했었나요? 아니요. 안 했었나? 네. 일단 그러면은 요거 정도는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이 고전 시간은 여러분들이 지금 좀 낯설어 할 수 있으니까. 자, 거기 강호구가 했어요. 구가니까 9개의 노래라는 게 작은 노래가 시조가 구연으로 돼 있는 거죠. 연시조예요. 강호는 우리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 강과 호수지만 자연이라고 얘기를 했죠. 무슨 법? 수사법이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걸 무슨 법? 대유법이라고 했잖아요. 엄청 많이 했어요. 대유법. 그래서 강호구가 자, 어와 성은이야 만극할사 성은이다 이렇게 했어요. 어와 성은 임금님의 은혜를 성은이죠. 왜 사극에 보면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막 이렇게 하잖아. 임금님의 은혜가 그 끝이 없사옵니다 이 소리 만극. 강호 알로도 분 밖의 일이거든 이렇게 했어요. 강호 자연에 묻혀서 안로 편안하게 늙어가는 것도 분 밖의 일이거든 내 분수 밖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연에 묻혀서 이렇게 편안하게 늙어가는 것도 내 분수에 맞지 않은 호강이다 이 소리야. 근데 거기다가 더해서 하물며 두 아들 정성을 다해 복양하면 또 어인 일인가 어인가 하노라. 그래서 내가 그냥 강호에 편안하게 늙어가는 것만 해도 내 분에 넘치는 일인데 아들이 2명 있는데 이 두 아들이 나를 정성껏 복양을 해준대. 그러니까 이건 더 나의 복인가 라고 얘기하는 게 하물며 두 아들 정성을 다해 복양하면 또 어인 일인가 하노라. 이렇게 전 낙이 바삐모라 다 저문 날 오신 손님. 이때 전은 다리를 절다 할 때의 전이야.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나귀를 타고 이제 말보다는 싼 게 당나귀잖아요. 그죠? 근데 당나귀 중에서도 이제 값이 좀 불구 당나귀가 좀 더 싸겠죠. 지금으로 하자면은 중고차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중고경차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절고 있는 나귀를 바삐무라 다 저문 날 오신 손님. 보리피 거친 밥에 찬물이 아주 없다 해서 보리피 거친 밥에 그러니까 보리피 거친 밥이라는 건 안 좋은 밥이에요. 그죠? 찬물이 아주 없다. 찬물 한자로 돼 있죠. 그죠? 찬자는 뭘까요? 우리 반찬 할 때 그 찬자입니다. 반찬 될 게 아주 없구나. 거의 물 말아 먹어야 될 판이라는 거야. 아이야 배내어 띄어라 그물 놓아 버리라. 손님한테 대접할 반찬이 없으니까 뭐라도 낚시해서 물고기라도 잡아서 손님한테 반찬 만들어 줄 속셈이에요. 그래서 아이야 배내어 띄어라 그물 놓아 버리라. 그물을 놓아서 고기를 잡아서 그 고기로 반찬을 해주겠다라는 소리입니다. 달 밝고 바람 잔잔하니 물결이 비단일다. 물결이 비단처럼 일어나는구나. 단정을 비스듬히 놓아 단정.
짧을 단 배 정자예요. 짧은 배니까 아주 자그마한 배를 비스듬히 놓아 오락가락하는 흥을, 그러니까 배 타고 오락가락 놀고 있는 거야. 백구야 즐겨 마라 세상 알까 하노라. 엄청 많이 나오죠. 백구가 뭐라고? 백구, 갈매기 구자라고 했어요. 흰 백자에 갈매기 구자야. 여기 앞에 있는 게 세조자라고 했죠, 그죠? 세조자고, 앞에 있는 게 세조자가 아니라 뒤에 있는 게 세조자죠, 그죠? 앞에는 이제 우리가 여기가 무슨 구예요? 여기 원흥은 무슨 구지? 덕양구인가? 덕양구 할 때 그 구자가 요 앞에 있는 구자예요.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게 음을 나타내는 거고 뒤에 있는 세조자가 뜻을 나타내는 부수가 되겠죠. 백구는 갈매기입니다. 갈매기. 이 백구는 뭐라고? 이 백구도 한 번씩 나오는데 요렇게 쓰는 구. 요거는 개구자야. 그래서 흰둥이. 요거는 이제 개를, 흰둥이 개를 백구 이렇게 합니다. 누렁이는 뭐라고 해요? 황구라고 하죠. 황구. 그리고 항자는 누를 항자를 써서 황구 이렇게 하는데 항구, 백구. 이 구자 어디 한국사에서 어디에서 나오디? 부여가 사출도를 두고 다스렸다 그러죠. 왕이 사출도 들었어요? 오부적 연맹체라고. 마가, 우가, 저가, 구가. 그래서 말마, 우, 소우, 저 무슨 저? 돼지. 돼지 저팔계 생각하면 돼요. 저가 돼지, 개구 해서 마가, 우가, 저가, 구가. 가짜는 우두머리 가짜입니다. 우두머리 가짜. 우두머리 저 가짜를 몽고에서는 뭐라고 발음할까요? 몽골. 몽고에서는 저 가한이라고 해서 칸이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징기스칸 할 때 칸. 우리나라에서는 간이 우두머리로 간도 써요. 간, 칸, 가. 마립간, 뇌물 마립간이라고 하죠. 마립간 할 때 그 간자가 바로 칸이라는 의미야. 그래서 백구야 즐겨 마라 세상 알까 하노라 했을 때 백구가 나오면은 항상 요 정도는 봐야 돼요. 여기 이제 세조자 있는 거, 세조자 뭐 이건 다른 건 모르더라도 얘하고 얘가 두 개가 같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요게 개인지 개구자인지 갈매기 구자인지. 그래서 이 갈매기 구자 백구가 나오면 항상 뭐를 할까? 갈로 쳐놓고 한자를 적어줘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뭐 한자는 몰라도 되는데 거기 세조자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요건 갈매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모래 백구야 즐겨 마라. 백구야 너무 즐기지 마라. 세상 알까 하노라. 이게 뭔 말일까? 자기가 달이 밝고 바람 잔잔한데 물결이 비단같이 있는데 자그마한 배를 타고 오락가락 하면서 흥을 돋우는데 백구가 내 배에 자꾸 날아와서 야단스럽게 하면은 남들이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저기 너무 좋은가 보다 하고 남들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서 자기한테 막 오면은 자기 한가로움이 어떻게 되니까? 깨지니까 야, 너무 야담스럽게 하지 마라. 다른 사람 알면은 나 이렇게 즐기고 있는 이 생활 못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까부지 말고 조용조용 하자 백구야 이런 거예요. 백구야 즐겨 마라 세상 알까 하노라. 모래 우희 자는 백구 한가할샤 이렇게 했습니다. 모래 우희는 뭐라고? 위에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위에라고 하는데 여기 우희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요렇게 돼 있다라는 거야. 이게 뭔 말일까? 우리가 위, 우라고 하는 것도 뭐다? 히읗 종성체언이었다라는 거야. 히읗 종성체언. 저번에 머리카락 할 때 머리도 히읗이 들어가서 카락이 된 거라 그런 거죠. 그래서 우히읗이에요. 우히읗. 그래서 모래 위에 자는 백구, 모래 위에서 자는 갈매기가 한가하다라고 했어요. 한가할 한자라고 했어요. 강호 풍치를 내가 지낼 때 강호의 훌륭하고 멋진 경치를 내가 지닌 것이냐 네가 지닌 것이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너의 경계가 허물어졌죠. 그런 걸 우리 무슨 경지라고 해요? 나오는
나와 너, 내가 곧 너고 너가 곧 나인 것 같다. 이럴 때 뭐가 됐다라고 해요? 내자로. 그치, 물아일체라고 해요. 물아일체. 이거 꼭 알아둬야 됩니다. 물아일체의 경지 엄청 많이 나와요. 말 그대로 하면은 물은 사물 할 때 물이에요. 아는 나 아자야. 그러니까 사물이라는 건 제3자, 다른 것. 그게 한 몸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물아일체. 그래서 너랑 나랑이 서로 구분이 없구나. 네가 나고 나가 니구나. 이럴 때 물아일체의 경지에 있다. 이렇게. 이 풍치가 내가 지닌 건지 네가 지닌 건지 모르겠구나. 석양 해가 떨어질 때에 반범기흥. 이때 범은 범선이라고 들어봤어요? 범선. 범선이 거기 범자 앞에 이렇게 돼 있는 게 요게 수건건자예요. 수건건자. 수건이 있다면 범선은 배에 수건이 어디에 있디? 수건같이 생긴 놈이. 그치, 돛이지, 돛. 돛이 있으면은 돛이, 그러니까 범선은 돛을 단 배를 범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석양에 반쯤 돛을 단 배를 타고 돌아올 때의 흥이 반범기흥입니다. 여기 보면은 돛을 반쯤 올리고 돌아오는 반범기흥은 너도 날만 못하여라. 누구? 백구 니도 풍치를 즐기면서 잘 사는데 내가 이제 석양에 배 타고 들어오는 나만큼은 니는 못 즐기겠구나 하는 거예요. 너도 날만 못하리라. 식록을 그친 후로 어조를 생애하니. 자, 식록.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먹고 살기 위한 벼슬을 식록이라고 하는데. 신라 때 특히 통일신라 때 왕권이 강화되어 있을 때가 있고 귀족, 상대등이 강화될 때가 있잖아. 상대등이 귀족들이 월급 받는 방식 중에 노급, 시급이라고 있었죠. 들어봤어요? 시급, 노급. 시급, 노급이 있고 신문왕 때가 왕권이 가장 강할 때잖아. 신문왕 때는 관료전을 지급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경도강 되면 왕권이 완전히 약화됐을 때 노급과 시급이 부활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관리들이 자기 봉급받는 방식인데 신문왕 때는 귀족들한테 야, 니네 까불지 말고 그냥 주는 수조권, 그러니까 세금만 걷어서 먹어. 이렇게 하는 게 관료전이에요. 전이 이제 요 밭에서 나는, 요 땅에서 나는 세금만 걷어 먹으라고 하는 게 관료전이었고, 시급 노급은 세금은 세금대로 거두고, 그 논이나 밭에서 일하는 애들을 노동력도 징발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게 시급과 노급이야. 그러니까 귀족들 입장에서는 뭐 받고 싶어요? 시급 노급 받고 싶죠. 관료전보다. 그래서 왕권이 강화됐을 때는 관료전, 그러니까 신문왕 때 관료전을 지급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귀족권 경도왕 때부터 왕권이 완전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귀족들이 다시는 우리 노급 시급 줘. 그래서 노급 시급이 부활한다. 이렇게 이제 해요. 그래서 저 시급 노급을 합하면 뭐가 돼? 식록이 되는 거예요. 식록, 먹고 살기 위한 벼슬을 그친 후로, 그쳤다라는 건 벼슬길에서 내려온 후로, 어조, 고기 잡을러 낚을조, 낚시할 때 낚을조자라고 했죠. 저번에 띄어위다라고 할 때 했던 거 기억날 거야. 조사, 낚시꾼들을 좀 높여서 부를 때 조사라고도 한다 그랬어요. 어조를 생애하니, 어조, 고기 잡는 것을 생업으로 하니, 햄 없는 아이들은, 이 햄, 생각이에요. 생각 없는 아이들은 괴롭다 하지만은, 그러니까 어부의 일상이 괴롭다 하지만은 두어라 강호 한적이 내분인가 하노라. 냅둬라 강호에서 자연에서 한적하게 즐기는 것이 내 분수인가 하노라. 내 분수에 딱 맞는가 하노라. 이렇게 한 게 바로 강호구가였습니다. 이제 하다 보면은 그 고전시가가 오히려 더 쉬워질 수 있을 거예요. 뭐 거의 비슷합니다. 특히 강호 한정가들은 그냥
자연에 묻혀서 낚시나 하면서 사는 게 그냥 이게 가장 그 조선시대에 벼슬을 하고 나온 사람들의 그걸 뭐라 그러죠? 꿈을 그 이상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벼슬을 하고 난 다음에 자연을 벗삼아서 하는 것을 로망이라고 그러니까 사대부들의 로망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7, 8, 9 다 됐습니까? 유유자적하는 모습 뭐 이렇게 했으니까 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번에 그 8번에 거기 2번에 연세법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연세가 뭐라고? 연세. 요거 연세법. 연세법 하면은 꼬리를 무는 것 이거라고 했죠. 그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 무쇠로 성을 쌓고 성 안에 집을 짓고 집 안에 담을 쌓고 담 안에 괴짝 두고 괴짝 안에 뒤주 안에 괴짝 넣고 뭐 이렇게 했던 거.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가는 걸 연세법이라고 했으니까 나머지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거는 없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옆에 허전에 고공가 하는데 앞에서 고공답주인가 저번에 했던 거 기억나요? 고공이 머슴인데 머슴이 주인한테 답하는 걸 해서 고공답주인가라고 한번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날 것도 같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 고공가가 먼저 있고 고공가에 대한 답으로 한 게 고공답주인가였어요. 어디에 있냐면은 31번 한번 보세요. 31페이지. 31페이지에 보면 이원익이라는 사람이 고공답주인가라고 했죠. 고공이 주인한테 답하는 노래라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 31페이지 이 부분을 다시 고공가를 보고 다시 이쪽으로 한번 봅시다. 왜냐하면 고공가가 먼저 쓰이고 요 고공가를 보고 얘가 이렇게 답을 한 거야. 고공은 무슨 뜻이라고? 머슴이라고 얘기했죠. 이제 주인이 머슴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 고공가입니다. 63페이지에 그 고공가를 보면 예나 지금이나 주인 입장이고 선생님 입장이고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주인 밑에 하인, 선생님 밑에 학생, 부모 밑에 자식 전부 어때요? 뭔가 불만이죠.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좀 더 공부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좀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새끼들 왜 이렇게 안 하냐. 하긴 이집트의 그 상형 문자 있잖아. 거기에도 해석을 했는데 요즘 애들 버릇없다. 이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제 고공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고공한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봐봐. 집에 옷밥을 두고 빌어먹는 저 고공아 이렇게 했어요. 집에 옷과 밥을 두고 빌어먹는 저 고공아. 집에 옷도 밥도 있는데 그지처럼 빌어먹는 고공이 머슴한테 이제 우리 집 기별을 아느냐 모르느냐. 우리 집 지금 니네 주인집 기별을 소식을 아느냐 모르느냐. 비 오는 날 일 없을 때 새끼 꼬면서 이르리라. 근데 이 주인도 이제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비 오는 날이면 지금은 노끈이 많이 있으니까 노끈으로 뭔가 묶으면 되지만 예전에는 끈이 없으니까 뭘로? 끈으로 사용할 새끼를 꼬아야 되는데 새끼는 날이 좋은 날은 비 안 오는 날은 밖에 나가서 일해야죠. 근데 비 오면은 일을 못 하니까 집 안에서 새끼를 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비 오는 날은 근데 이 새끼 꼬는 일은 원래 누가 해야 돼? 머슴이 해야 돼? 주인이 해야 돼? 머슴이 해야 되는데 이 주인은 지금 쫄딱 망한 주인이어서 자기가 직접 새끼를 꼬면서 니네한테 이르리라 말한다. 이렇게 내 새끼 꼬면서 니네한테 한번 좀 타일러 보겠다라는 거야.
처음에 한 어버이 살림살이 하려 할 때 인심을 많이 쓰니 사람이 절로 모여. 이렇게 처음에 자기 엄마 아빠가 어버이가 처음에 살림살이를 하려 할 때 인심, 사람 인자가 아니죠. 무슨 인자예요? 이게 무슨 인자예요? 공자님이 강조했던 어질 인자죠. 어질린. 그래서 어진 마음을 우리 부모님이 어진 마음을 많이 쓰니 사람이 절로 모여. 그러니까 어질게 대했더니만 사람들이 절로 다 모여서 풀 베고 털을 잡아 큰 집을 지어내고, 자, 풀을 베고 털을 잡아서 큰 집을 지었다라는 거야. 썰의 보습 쟁기소로 전답을 경작하니. 썰의 보습 쟁기 전부 농사할 때 필요한 농기구입니다. 소로 전답 밭과 논을 경작하니. 이게 밭전자는 알죠? 밭전자 위에 물숫자 있는 게 뭘까요? 논답자입니다. 밭에 물이 있는 건 논이잖아. 그래서 그걸 전답이라고 얘기를 해요. 논과 밭을 경작하니 올벼논 텃밭이 여들에 갈 정도이다. 이게 뭔 말일까요? 올벼논 텃밭, 논과 밭을 하루에 가는 게 아니라 여들에 8일은 갈아야 할 정도로 전답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자손에 계승하여 대대로 내려오니, 그러니까 자식 손자에 이어서 계승해서 대대로 내려오니 논밭도 좋거니와 고공도 근검터라. 논밭도 아주 비옥하거니와 고공 머슴들도 근검 부지런하고 검소하더라라는 거예요. 요때까지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잘 나갔다라는 거예요. 자기네 집. 근데 저희마다 농사지어 부유하게 살던 것을, 자, 그때는 저희들도 고공들도 열심히 살아서 부유하게 살았다라는 거야. 자, 요사이 고공들은 생각이 아주 없어. 요즘 머슴 것들은 생각이 없다라는 거야. 예전 고공들처럼 그렇게 안 하고 밥사발 크나 작으나 동옷이 좋고 굳으나 이렇게. 자, 밥그릇이 크나 작으나 동옷, 겨울옷이 좋으나 굳으나.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고공, 머슴도 계급이 있을 거 아니야? 윗대가리 머슴도 있고 아래 말단 머슴도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밥사발 크나 작으나 동옷이 좋고 굳으나. 그러니까 밥그릇 큰 고공, 좀 위에 머슴, 좀 밑에 머슴. 동옷, 겨울옷이 패딩 입은 거에 프리스 입은 애 뭐 이렇게 이제 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상하 머슴들이 있을 텐데, 그런 놈이나 높은 놈이나 낮은 놈이나 마음을 다투는 듯 우두머리를 시기하는 듯 무슨 일 얽혀들어 흘깃흘깃하는가, 무슨 일에 얽혀 서로 눈을 흘기면서 사는가. 너희들 일 아니하고 시절조차 사나워. 그러니까 머슴들이 일도 하지 않고 세월, 그 시절조차 사나워서 가뜩이나 내 살림살이가 줄어지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주인의 살림살이가 줄어지게 되었는데, 엊그제 화강도에 가산이 탕진하니. 엊그제 화적 때, 강도 때를 화강도. 이렇게 예전에는 집에 불 질러 놓고 사람들이 불 끌 때 이제 강도짓을 해가지고 화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산, 집안의 재산이 탕진하니, 전부 없어지니 집은 불타버리고 먹을 것이 전혀 없다. 크나큰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여 일으키려는가? 김가 이가 고공들아 새마음 먹으려무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고공들도 머슴도 성은 있었을 거 아니야? 김시성, 이시성 가진 머슴들아, 제발 좀 마음 좀 잘 먹고 다시 좀 열심히 해보자 하면서 당부를 하는 거예요. 다시 살림살이를 일으키려고. 자, 이게 진짜 이 허전이 진짜 머슴들한테 하는 말일까? 요게 임진왜란 이후에 쓰여진 시입니다. 자, 이 머슴들을 다 뭘로 딱 얘기를 하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주인을 임금, 이 머슴들을 벼슬아치 신하들, 그러니까 높은 벼슬을 하고 있는 놈, 낮은 벼슬을 하고 있는 놈. 그러니까 처음에 조선을 개국했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조선이 번창했어요. 근데 점점 신하들이 서로
눈 흘깃흘깃한다라는 게 뭘까요? 붕당 정치 생각하면 돼요. 서로 이제 당파를 만들어서 서로 싸우는 거야. 그러던 판에 갑자기 허강도가 왔대. 허강도는 뭘까? 그치, 임진왜란까지 일어나서 쫄딱 망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이제 신하들아 정신 차리고 새 마음 좀, 김시성 있는 놈, 이시성 가지고 있는 이런 신하들아 제발 좀 잘해보자 이렇게 이제 하면서 머슴한테 타이르고 당부하는 말로 적용한 게 바로 이 고공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들은 머슴들이 좀 살짝 짜증나죠. 왜 우리한테만 지랄이야 이거지, 그지? 그래서 다시 31페이지로 돌아가서 그러면 그래 내가 이 주인한테 내가 답을 해주마 하면서 지은 게 고공답주인가예요. 자, 비새어 썩은 집을 니려서 고쳐이며, 그러니까 비가 새서 썩은 집을 니려서 고쳐이며, 누가 고쳐서 다시 지붕을 놔줬는가? 이제 주인한테 이런 거예요. 니네 집 비가 와가지고 썩은 지붕을 내가 다 고쳐주지 않았냐? 이 소리예요. 이제 머슴이 옷 벗어 무너진 담 니라셔 고쳐 쌀고, 그래서 옷이 벗겨져서 무너진 담은 누가 고쳐서 다시 쌓아줬는가? 불한당 구멍도적 아니 멀리 다니거든. 자, 불한당 구멍도적 아니 멀리 다니거든. 불한당이 뭘까요? 우리도 이 불한당 할 때 불한당이 뭘 것 같아요? 이 불한당은 한자가 무슨 한자인지 아세요? 불한당 할 때 땀 한자예요. 땀한. 땀을 흘리지 않는 무리들. 그러니까 일 안 하고 사는 놈들을 불한당이라고 해요. 불한당 구멍도적 아니 멀리 다니거든. 도적들이 아직 멀리 다니지 않고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살찬 수하 상직 니라셔 힘써 할고, 누구냐 하고 외치는 상직군을, 그러니까 도적대가 아직 멀리 가지 않았는데 거기 도적대야 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누구냐? 다 우리 머슴 아니냐? 이 소리예요. 항변하는 거야. 아까 요즘 머슴들은 이렇게 정신없다 이렇게 하니까 그 머슴들이 야, 집은 누가 고치고 담은 누가 쌓아주고, 이게 도적들 들어왔을 때 도둑이야 하고 말하는 게 누군데 우리 머슴 아니냐 이거예요. 새끼 꼬기 마르시고 내 말씀 들으셔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주인이 새끼 꼬면서 니네한테 한 마디 타이르마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고공이 머슴이 뭐라 하니? 새끼 꼬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라 이거예요. 지비를 고치거든 종들을 희우시고, 종들을 희우거든 상벌을 밝히시고, 상벌을 밝히거든 어른종을 믿으셔서 진실로 일이하시면 가도 절로 닐리이다. 이게 바로 연세법이에요. 지비를 고치거든 종들을 희우시고, 종들을, 그러니까 꼬리를 물었죠. 종들을 희우거든 상벌을 밝히시고, 상벌을 밝히거든 어른종을 믿으소서. 이렇게 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은 연세법이 사용된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집 일을 고치거든, 집 일을 잘 고치려면 종들을 잘 관리하시고, 종들을 잘 관리하려면 상벌을 밝히시고, 잘한 사람한테는 상을, 못한 사람한테는 벌을 이렇게 정확하게 밝히시고, 상벌을 밝히거든. 그렇게 상벌을 잘 밝혀주면 이러면은 어른종을 밀어야 된다. 어른종, 좀 높은 종이죠. 가장 높은 종은 신하 중에 누구예요? 영의정이겠죠. 영의정. 그러니까 영의정, 자의정, 의정이 있는데 그런 신하들을 좀 믿어라 이 소리예요. 진실로 일이하시면, 진실로 이렇게 하면 가도, 집안의 도가 절로 이루어질 거다 하면서 이제 누가? 머슴이 주인을 뭐 하고 있어요? 머슴이 주인을 야, 우리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니나 잘해라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죠? 고공답주인갑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걸 머슴으로 하지 말고 이걸 이제 뭐라고 한다면, 신하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뭘 잘못했냐? 우리 아니면 이거라도 했겠냐? 네가 임금 네가 우리를 잘 관리하고, 또 잘 관리하려면 상벌을 확실히 하고, 이렇게 했다면은
나라 꼴이 이따위로 됐겠냐? 이렇게 이제 항변하는 겁니다. 고공과 고공답중인가는 둘 다 이미 어디에서? 수능에서 출제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머슴한테 하는 일이 아니라 임진왜란 이후에 그 저간의 사정들을 우의적으로,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놓고 본다면은 다시 돌아와서 63페이지에 하자는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고 있다. 맞죠? 과거 머슴들은 그렇게 생각이 있었는데 요즘 것들은 아주 생각이 없다. 하자는 고공들을 비판하며 행동의 변화를 바라고 있다. 제발 새 마음을 먹으려무나 이렇게 했죠. 윗글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 청자에게 고공들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깨우침을 주고 있다. 왜냐하면 비 오는 날 일 없을 때 내 새끼 꼬면서 니한테 한번 말하리라 이렇게 이제 얘기했죠. 자, 12번에 보면 임진왜란 직후 허전히 쓴 고공가는 국사, 나라의 일을 한 집안 일에 비유하여 외적의 침입으로 백성들이 어려움에 빠졌음에도 당파 싸움만 일삼는 무능하고 부패한 당시 신하들의 각성, 깨달음을 촉구한 것 작품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큰 집은 한 집안의 살림살이를 처음 시작한 것으로 새로 건국한 조선을 의미하겠군. 맞죠? 근검은 옛 고공들이 지녔던 덕목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신하들이 본받아야 할 태도. 맞죠? 마음을 다투는 뜻은 요사이 고공들의 다툼을 보여주는 것. 신하들의 당파 싸움을 의미하는 하광도는 집안 살림이 어려워진 원인으로 당시 조선을 침략한 외적을 의미하겠군. 맞죠? 김과 이가 고공들아 이렇게 했을 때 집안 살림살이를 일으켜야 할 존재로 어려움에 빠진 백성들을 구할 새로운 인재, 이게 아니죠. 새로운 인재라면은 김과 이가 고공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좀 어려웠을 거예요. 12번에 다른 거는 다 맞습니다. 구할 새로운 인재가 아니라 그냥 기존의 신하들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12번에 5번이 정답이에요. 자, 넘겨서 1번에 1번, 2번에 4번, 3번에 3번. 됐습니까? 물어볼 거 없어요? 자, 시간도 살짝 없는 그거니까. 저번에 요 일동 장류가는 저번에 내가 해주지 않았나요? 해줬죠, 그죠? 4번에 1번, 5번에 3번, 6번에 4번. 그 다음 7번에 1, 8번에 2, 9번에 3, 10번에 5, 11번에 3. 요것도 저번에 근호문에 한 거 18곡 그때 했기 때문에 다 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 12번에 1, 13번에 3, 14번에 2, 15번에 5. 뭐 할 거 있나요? 15번. 15번 이 시의 하자는 우포늪에서 우포늪 유네스코 선정 뭡니까? 세계 자연유산이에요. 우포늪. 이 시의 하자는 우포늪에서 왁새 울음소리를 들으며 득음을 못한 채 생을 마감했던 한 소리꾼을 상상적으로 떠올리고 있다. 화자는 왁새 울음소리에서 고단하고 외로웠던 소리꾼이 평생을 추구했던 절창이 뭘까요? 아주 빼어난 노래 부름을 절창을 연상함으로써 우포늪의 생명력이 소리꾼의 영혼을 절창으로 이끌었음을 표현하고 있다. 절창 그냥 느낌으로도 알겠죠? 아주 빼어나게 소리를 잘한, 그러니까 노래를 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세계에서 창조되는 예술의 경지와 우포늪의 아름다움을 조화롭게 형상화한 것이다. 자, A 부분에서 A, 오늘은 왁새 울음되어 우항산 솔밭을 다 적시고 우포늪 둔치 그 눈부신 봄빛 위에 자운형 꽃불 질러 놓는다. 이렇게. 둔치가 뭡니까? 둔치? 둔치가 예전에는 한강 고수부지라고 했는데 왜 한강 옆에 있는 그 비가 홍수 많이 나면 잠기고 홍수 안 났을 때는 왜 그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게 있지. 그걸 둔치라고 해요. 강 옆에 있는 뚝. 우포늪 둔치 그 눈부신 봄빛 위에
자운령이라는 꽃이 쫙 붉게 불을 질러 놓았다. 쫙 피어 있다.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하자는 왁스 울음소리와 우퍼늪의 풍경을 연결지어 소리꾼이 추구했던 절창을 상상적으로 하고 있다. 맞죠? B. 살아서는 근본마저 알 길 없던 혈혈단신. 혈혈단신 무슨 뜻이에요? 저번에 단자 이 단자 내가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요? 이 무슨 단자라고? 홑 단자라고 했죠. 홑이 뭐라고? 하나라고 의미했잖아. 그래서 영어에서 이 단자를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단수라고 한다 그랬죠. 단수 복수할 때 혈혈단신은 혼자밖에 없다. 이 세상에 피부치라고는 없는 혈혈단신이라고 해요. 외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혈혈단신, 텁텁한 얼굴에 달빛 같은 슬픔이 엉켜 수염을 흔들곤 했다. 그 소리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득음의 경지를 찾아 떠돌았던 소리꾼의 얼굴에 묻어나는 삶의 비애를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맞죠? C. 필생 동안. 필생이 할 때 필자가 무슨 필자일 것 같아요? 필생 동안 그가 찾아 헤맸던 소리. 우리는 이제 여러분 좀 있으면 졸업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졸업이라고 하잖아. 중국에서는 필업이라고 해요. 필업. 삐예라고 해요. 삐예. 필생. 그러니까 우리는 저 필자를 언제 많이 쓸까? 군대를 마쳤다. 군대 마친 사람은 뭐라고 해? 군 뭐라고 해? 군필. 군필이 바로 그거예요. 군필. 군대를 마친 사람, 필. 그러니까 그래서 필생은 생을 마칠 때까지 이 소리. 필생 동안 그가 찾아 헤맸던 소리가 적막한 늪 뒷산 솔바람 맑은 가락 속에 있었다. 그래서 소리꾼이 평생 추구했던 절창을 우포늪에서 찾아낸 하자의 정서가 드러나고 있다. 소목장제 토평마을 양파들이 시퍼런 물살 몰아칠 때 일제히 깃을 치며 동평제에 넘어가는 저 왁새들. 동편제, 여러분 서편제 들어봤어요? 서편제요? 그 유명한 영화 제목인데 서편제.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딱 놓고 보면 이쪽이 동쪽이죠. 그죠? 이쪽이 서쪽이죠. 전라도 쪽의 판소리를 서쪽에 있는 거라고 해서 서편제. 이쪽을 동편제. 우포늪은 여기 있어요. 부산 위에 여기. 그러니까 이쪽은 동편제, 이쪽은 서편제. 그래서 예전에 이 서편제라는 영화 한번 들어도 못 봤어요. 서편제라는 영화 너무 재밌게 했었는데. 그래서 동편제라는 부분에 넘어가는 저 왁새들 해서 하자가 상상적으로 떠올린 세계를 우포늪 일대의 현실 공간과 결부해서 나타내고 있다. 토평마을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현실과 완창 한판 잘 끝냈다고 하늘 선회하는 그 소리꾼 영혼의 10년이 우포늪 꽃잔치를 자지러지도록 무르익힌다. 이렇게 완창 한판 잘 끝냈다고. 완창이 뭘까요? 완창. 맞아요. 노래를 끝까지 부르는 거야. 그게 완창이야. 완자가 이 완전하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창자는 부를 창자입니다. 완창 한 번 하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5분? 5분?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려요. 뭐 춘향전 완창했다 하잖아. 그러면 춘향전 처음부터 끝까지를 고수 하나 앉혀놓고 고수는 얼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부채 한 개 잡고 예전에 제비몰로 나간다 만약에 흥보가를 하잖아. 제비몰로 나간다 하면은 그걸 다 5시간에서 6시간까지 그걸 다 외워야 되잖아. 외운 것도 외우는 거지만 중간중간 노래 불러야 되고 그다음에 그때 놀보가 이렇게 했겼다 하면서 이렇게 계속 말하는 것도 안일이 창 이게 섞어가면서 계속 해야 되잖아. 일단 체력이 엄청나게 소모되겠죠. 그래서 완창 한번 하고 나면은 완창하려면은 준비도 다 외워야 되잖아. 근데 물론
이제 많이 했던 사람이니까 맥락을 따져서 이렇게 하니까 생으로 외우는 우리보다는 좀 더 잘하겠지만 그렇다 손치더라도 5시간, 6시간을 혼자서 떠들어 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완창 한 번 하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완창 한 판 잘 끝냈다고 하늘 선회하는 그 소리꾼의 영혼의 10년이 우포늪 꽃잔치를 자지러지도록 무르익힌다. 날아가는 왁새와 완창을 한 소리꾼을 대비하고 있다. 대비는 뭐예요? 대비는 이건 같은 말로 뭐라고 하면 돼요? 대조라고 하면 돼요. 대조. 이게 대조하는 게 아니야. 둘 다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죠? 동일시하여 자연과 인간이 통합된 예술의 형상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대비가 아니라 동일시하고 있다라고 해야 돼. 자, 그 다음 좀 쉬었다가 할까요? 네, 잠깐만 쉬었다가 합시다. 유아도 왔고 시우도 왔고 형준이 왔어? 뭐라 안 했어, 니한테? 형준이 봤냐? 혹시? 형준이 안 왔어. 안 왔어요 아직.